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장사의 신에 관한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장사의 신인 지은이 우노 다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고 술 장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노 다카시가 들려주는 장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든 것을 이 안에 넣어놨고요. 책은 2012년에 이 책이 처음 발간이 됐습니다. 만약에 요식업계에 혹시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인기 있는 책이고요. 이분이 하면은 정말 모든 게 다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한 200명 정도의 직원들을 성장시켜서 사장으로 만들었고요. 이들은 이자카야의 전설로 지금도 통한다고 합니다. 자, 시대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강한 가게를 만들어라. 이런 가게는 어떤 가게냐면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손님들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가게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사례는 본인이 같이 일했던 직원, 그러니까 성장시킨 그런 이자카야 사장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했고, 본인은 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용은 이제 대화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게가 성장하려면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나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의 이제 상품의 가격이에요. 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떠세요? 여기서 말해줍니다. 나는 싼 것만 내세우는 가게는 좀 미심쩍어. 싼 것이 손님들에게 본질적인 이득을 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렴하게 먹은 게 꼭 그들에게 좋을까?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글쎄라고 대답할 거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노력하는 것도 곳도 있겠지. 하지만 싼 값만 전면에 내세우는 가게들은 대부분 재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라고 하네요. 손님들이 정말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런 상품이 손님들에게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와줄까. 그래서 역시 뭐 옛날 뭐 싼 고로케도 찾으러 먹으러 가지만 2번 이상 가시나요? 잘 안 가시죠. 대우를 받았던 곳에는 또 가고 싶어요. 어떤 좋은 느낌,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은 곳을 가고 싶어 하지, 무조건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저가의 상품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저번 시간에 중요했던 게 이제 즐겨라라는 게 가장 큰 배운 것 중에 제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지는 어느 곳으로 하고, 뭐 임대료는 얼마고, 재료비, 인건비, 뭐 세금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꼭 이 장사를 즐겨라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즐긴다는 개념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불경기 때는 자신의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해서 한탄하는 식당 경영자들을 자주 만나곤 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물려받아서도. 근데 그건 말이지, 가게를 운영에는 아버지가 장사를 진심으로 즐기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해.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꼭 배워요. 꼭.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항상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도서관하고 서점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도 항상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집이 도서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점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기 편한. 예, 그런 것처럼 한마디 말이 그 아이를 바꾸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음식 장사 정말 재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물려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좀 물려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늘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즐겨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에 생선을 대주는 한 가게는 우리 아들 좀 맡아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을 정도로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곳인데, 거기 부부는 365일 매일 일하 해도 될 만큼 외식만 한대요. 게다가 거기 거의 자기 고객들 가게만 간대요. 그 가게에 가서 자신들이 납품한 생선을 보고 이건 이렇게 조리하면 맛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생선을 파는 곳을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몇십 년에 걸쳐 월 매상이 15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 좋은 생선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선술집도 직접 열어서 성공을 시켰대요.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이 안 물려받을까요? 물려받으려고 하겠죠.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즐기면서 장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즐겨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게를 보고 다녀라.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 가게에 가서 어떤 거를 배울지. 잘 되는 가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낼 수 없다면 잘 되는 가게의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경우엔 자신이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음식점을 여는 거라 그리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 해야 되죠. 가게 인테리어를 할 때는 벽 같은 거는 직접 다 페인트를 사서 이렇게 칠하게 하고요. 업자한테 부르면 터무니없는 비싼 그런 가격의 그런 벽 작업을 하게 돼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자재들 이용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요즘에 TV나 어떤 뭐 유튜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취방을 꾸미는데 진짜 뭐 몇백만 원으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정말 저렴하게 뭐 목공소도 찾아가고, 페인트는 뭐 당연한 거고요. 소품부터 전등 이런 걸 다 바꿔요. 근데 그런 TV 보면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집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마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런 카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많이 쉐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재테크하는 분들 보니까 어떤 카페에 들어가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서 어떤 식으로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뭐 월세 임대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욕실은 어떤 타일을 하고 전등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배워서 직접 활용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이제 그 얘기예요.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선배들은 그런 정보를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배워서 해라 이런 거고요. 그 집을 다른 집을 찾아가서 충분히 가게 공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요즘에는 그런 인테리어들 많죠. 공사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막 철조물 다 보이고 지붕도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그런 데를 또 찾아요. 매력적이고. 외국에도 그런 데가 좀 있죠.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다 싶으면 곧바로 실행해라고 하고요.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 별로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대요. 나 역시 성공과 실패의 경우를 세어보면 실패 쪽이 훨씬 많았고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시험하다 보니까 그 중에 대성공인 것도 나오기 마련이다. 조리사 학교와는 달리 손님이 라이브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해주니까요. 또 실패도 하지만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여기서 알려줘요. 어서오세요처럼 차분하게 좋을지, 어서오십시오 하고 힘차게 말하는 편이 좋을지 어떠세요? 어서오세요 이거랑 어서오십시오 하고 또 크게 외치는 거, 힘차게 외치는 거. 제가 지난 시간 오사카 갔을 때 언니랑 갔던 식당에서 진짜 쩌렁쩌렁하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즐겨요.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부러웠고요. 원래 그렇게 식당에서 요식업 오래 막 열 몇 시간씩 근무하면 어때요? 지치죠. 몸에서 막 튀김 냄새 나고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이렇게 다 제가 에너지를 받고 나올 정도니까요. 즐기면서 그 에너지가 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런 반응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줘요. 이런 거를 직접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모르는 척하고 바쁜 척하고 막 머리 이렇게 수그리고, 그래서 제가 나 아이디어 생겼어 이 말 할 때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처음씩 이제 시도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본인만의 생각대로 노하우나 이런 어떤 실행력 이런 것들을 바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뭐 한번 회사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뭐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와요. 그걸로 상도 받았어요. 제 분야가 아닌데도 이 회사가 얼마나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했으면 임원급에서 선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말 밤 늦게 12시 퇴근해 와서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막 짰어요. 막 짜고, 근데 정말 제 부서가 아닌데 진짜 회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짜 누가 보면 쟤 왜 저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엄청 바빴어요. 새로운 어떤 직영 캠퍼스를 오픈하는 상황이라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캠퍼스의 가장이 높은 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직급자들은 아이디어를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지가 떴어요, 인트라넷에. 근데 그걸 이렇게 본 순간 저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을 생각했어요. 이게 상당히 위기인데 이 위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구나. 그럼 얼마나 시급할까? 얼마나 이들이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로 제가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모하고 PPT 만들고 발표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표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대회 같은 걸로 했고 상금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제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또 오지랖이 있어서 제 밑에 직원한테 팀장님도 도전해라 라고 아마 그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거 왜 하나. 근데 이제 윗사람이 시키니까 이 사람도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희생해서 좀 보여주자, 으쌰으쌰 해서 상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같이 서포트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얼마나 윗분들이 힘을 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그 대회 같은 데 나간 거고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밤에 딱 퇴근해서 이제 PPT 만들고 자료를 발표를 15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는 엄마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요. 누가 보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잠에서 깨지 못해가지고 그래 들을게 이러더라고. 누워서 들었고요. 저는 엄마 이불 옆에서 그 종이 PPT 만드는 거 막 메모되어 있는 거를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 재고. 근데 진짜 목이 너무 쉬는 거예요. 그때 엄마 옆에서 연습한 것만 한 3번이 넘었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막 했어요. 그때 엄마는 이제 이미 주무시고 저는 이제 어머님 듣는 척하고 그 PPT를 발표를 하고 아이디어를 냈고 또 고민하고 가장 돈이 덜 드는 방법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 발표했을 때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그 스위치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이렇게 스위치 있죠? 이거를 누를 때랑 이거를 누를 때가 다른 거예요. 그 순간에 판을 뒤집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했고요. 예선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본선을 나가서 대표 앞에서 발표하는 일인데 그 팀장도 발표할 때 뽑혀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전체 1등을 했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싫어하던 임원 한 분이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뭐 잘해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회사를 최선을 다했다 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마음이 그랬었어요. 누구든 돕고 누구에게도 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죠 제가? 많은 아이디어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막 한 3-4개, 어떤 때는 막 5-6개를 막 써가요. 그러면 이제 제 윗분이 이렇게 듣다가 지쳐서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면 진짜 간신히 하나가 패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시행할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약간 지금 제가 좀 한계가 왔거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매일매일 어서오세요랑 어서오십시오를 자꾸
도전을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코레이션을 저쪽에다 옮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매번 하고 빨리 시행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잡아내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필요 없는 아이디어 수집법,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 미국 교과서로 영어를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미국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게 아마 3학년, 미국 교과 3학년 교재에 있어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컨텐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11살짜리인가? 아닌가? 10살짜리인가? 학생이 이렇게 집을 가요. 학교 갔다가 뭐 집에 가거나 이러잖아. 동네 마을, 시골 마을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집을 걸어가요. 걸어가는 그 길에 꼭 그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공간에, 그러니까 뭐 집 한 채 들어갈 만한 이런 들판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 쓰레기가 항상.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나 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쓰레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10살, 11살 된 친구가 이 쓰레기를 다 치워요. 혼자. 뭐 친구한테도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치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밭을 일궈요. 그 어린아이가 밭을 일궈서 그 밭에서 그런 어떤 채소를 키워요. 그리고 그 마을에 왜 노숙자들 많이 관리하잖아요. 외국은 오후 5시만 되면 어떤 유명 광장 앞에서 막 이렇게 남은 음식도 대기업에서 하는 음식 남은 거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노숙자들 쫙 줄 서 있고 그런 이제 선진국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노숙자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책에 그 친구가 그걸 다 밭으로 읽어서 채소를 키워서 그걸 노숙자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르치면서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었는데, 항상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근데 이 사례는 저는 무는 아니라고 봐요. 이하죠. 평균 제로가 아니라 제로 이하에서부터 플러스로 만드는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그 친구한테 그 교육을 했었어요. 뭐를 하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뭐 제로에서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해라. 근데 이미 뭐 10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엄청난 교육인 거예요. 성인인 제가 이렇게 감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제일 좋아해요. 없는 거에서 플러스로 만드는 거. 저 뒤에 소파가 있죠. 저 소파도 사실은 저희 신랑 건데 절대 안 버려요. 저쪽 끝까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이렇게 길게 4인용 소파인데, 하나는 이제 반쪽은 어머니 갖다 드리고, 이제 빈 공간에 제가 에펠탑을 너무 좋아해서 저 안개꽃이랑 같이 놔뒀는데, 그 이제 쉬 버리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예시가 나와요. 돈이 필요 없는 아이디어 수집법. 저랑 너무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깨진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전등? 네. 이런 걸로 전등, 갓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진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졌겠죠. 누구나 버릴 것 같은, 이걸 만약에 전시를 이렇게 했다라면 어때 보이세요? 요즘에 레트로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거 말고 약간 좀 지저분한 빈티지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그릇을 이렇게 깔끔한 전등을 놓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이가 깨진 거를 골라서 그냥 이렇게 전등 갓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버려서 쓰레기가 될 것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는 가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 같아요. 진짜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또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또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말이야. 자기 자신 외에는 모두 손님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난 말이야, 나 외에는 가족이라 해도 모두 손님이라고 생각해. 자기 부인이 가게에 한 번도 자기 친구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접객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뭘 했다 그러면 다 가족도 불러보고 가족의 분위기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겨울철에 만약 추워 하고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오거든. 따뜻한 두부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두부를 쓰고 싶어서 유명한 집에서 그 두부를 받아와요. 이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 후자는 우리는 이런 걸 잘해요 라고 저에 대한 어떤 자랑을 어필을 하는 거지만, 따뜻한 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걸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전자가 훨씬 더 멋져요. 그러니까 말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접객할 때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그만한 가게를 열 건데, 혹시 대기업은 요즘에 막 문어발식으로 성장하잖아요. 막 상권 다 죽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에 꼭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작은데 접객을 잘하고 좋은 요리를 사고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달라요. 꼭 그런 거에 겁먹을 필요가 없겠죠. 기업으로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요, 새로운 걸 계속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는데, 개인 가게라면 무리해서 새로운 걸 하지 않아도 가게를 지속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도 무리할 수 있어. 개인적인 그런 가게라면 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막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대량 생산해야 되고, 실패하면 이제 그게 다 손해로 잡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게에 없는 자기 가게만의 1등 전략을 찾아서 그거를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음료를 빨리 내는 거야. 누구보다 빠르게. 음식도 빨리 내고, 그 다음에 세트 메뉴가 있으면 가장 신선한 걸 한번 써보는 거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소하게 그냥 1등을 해보래요. 그게 자꾸 쌓이면 손님들은 계속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 입지 조건이 좀 걱정이 되죠. 사람이 많은 뭐 역세권 이런데, 이제 먹세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곳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어라. 자, 의심이 좀 가시죠?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요.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잘 되는 이유. 자, 여기서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사진으로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벽이 보이고, 뭐 대나무 이쪽에 이 가게 입구예요. 이 사람이 하던.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무판 하나 보이죠? 가운데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뭘 해놓은 거냐면, 어떤 특이하게 그냥 자기 명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어떠세요? 가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저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위에 지금 조명은 있기는 해요. 밤에 이 작가를 하니까 여기 위에 보면 조명이 있긴 있어요. 잘은 안 보이는데 조명이 한 2개가 있어요. 조명으로 명함을 이렇게 딱 때리는 거죠. 진짜 좋아요. 외국에 한번 가면 이렇게 벽돌에 그 유명한, 저희 언니가, 전 뉴욕은 못 가봤는데 피프스 에버뉴를 못 찾고 있었대요. 언니가 계속 여기가 어디지 우리나라 같은 막 간판 있고 뭐 입구부터 뭐 몇 미터 전부터 막 이렇게 홍보를 할 건데, 그 앞에 가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벽돌 옆에 요만하게 피프스 에버뉴라고, 뭐죠, 이제 비싼 어떤 그런 목걸이 뭐 이런 주얼리를 판매하는 아주 유명한, 거긴 정말 총을 차고 다닌대요. 엄마랑 언니랑 이제 배낭여행할 때 얘기해 줬는데 꼭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그 정말 권총을 찬 그 시큐리티들이 돌고 있는데, 안은 엄청 화려하대요. 근데 바깥에 그냥 벽돌에 요만하게 간판이 있다는 얘기를 언니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 줬거든요. 가신 분 아마 알 것 같은데, 이게 튀지 않으니까 더 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하고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막 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와서 보게끔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 이 가게를 냈고, 그 가게에 명함을 이렇게 붙였고, 이게 간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다라면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가게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어요. 역에서부터 좀 멀다는 거는 계속 걸어가면서 대체 거기는 어떤 가게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찾아오게 만드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님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가게에 간다.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고 오고. 여러분들 맛집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역세권에 어떤 그냥 들어가는 가게와 정말 이렇게 찾아 들어갔던 가게에 대해 어떤 게 더 맛이 더 재밌었나요? 정말 여기도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힘을 잔뜩 줘서 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은 만큼 무거운 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문 열기가 힘들고 반드시 열고 들어와야만 했었대요. 이렇게 특이한 가게가 있네.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만드는 마법 같은 그런 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좋은 가게를 찾으려면요, 우리 왜 부동산 가세 뭐 죽치고 앉아서 뭐 친해져야 된다, 뭐 많이 또 이렇게 간식 같은 것도 찾아가야 된다, 뭐 예의도 발라야 되고, 뭐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또 있어요. 자기가 일했던 곳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가게에 대한 계획, 출신이 어디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뭘 하고 싶은지를 전달하래요. 이거 괜찮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부동산에 이렇게 명함만 딱 주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래요. 그 다음에 명함을 주면 이 입지를 구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들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디어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가 최강의 무기가 되는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약에 없을까봐 무서우시죠? 여러분 돈도 없으시죠? 근데 최강의 무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손님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건 개업하고 바로 일 때가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가게가 잘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걸 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없으면 말할 기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막 서빙을 해야 되고 그런 말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오사카에 갔다가 그때 거부당에서 나온 그 조그만한 것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밀려들면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결국 밀려났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때는 최강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직접 사람과 부딪히고 만나고 조금씩 시행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라. 이거는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세권이 아니면 어떤 마을이나 어떤 그 번잡하지 않은 곳에 가게를 열겠죠. 그러면은 지역 주민의 마음을 좀 잡아야 된대요. 요게 또 하나 노하우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확실하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쪽 집에서 생선을 떼와야 된다. 그러면 그 생선을 떼오는 가게와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 가게에 그 손님이 오잖아요. 주위 이웃이 오면은 충분히 잘해주고 입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게끔 하는 거, 또 선물도 주고 서비스도 주고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가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뭐 눈이 왔다 그러면 옆집 가게까지 다 눈을 쓸어주래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가게를 조급하게 골라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최소 5년 동안은 가게에서 일해보고 어떤 곳이 좋은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가서 보고 그 다음에 입지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장사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독립해서 가게를 내려고 할 때 꼭 도쿄 같은 시내에서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오히려 도쿄에서 개입하는 것과 지방을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 먼저 생각해 보래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 좋겠죠. 금액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쵸? 요리를 못해도 인기 메뉴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예요. 요리를 못해도 여러분은 특별한 평범한 메뉴를 특별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할게요. 지금 장사의 신 책이고요. 두 번째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장사를 혹시 하고 싶다고 하면 꼭 읽어야 되는 바이블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장사의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불끈 이렇게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공TV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